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네, 전 세계 물류업계에는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각 기업은 시장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결합하여 물류 혁신을 위한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물류, 운송, 고객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리테일 테크를 적용, 넥스트 커머스 주도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에 KT는 그룹 내 전문 기업을 설립, 물류 기업 투자 등 디지털 물류를 디지코 전략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AI 물류 플랫폼 기반으로 현장 컨설팅부터 실행까지 책임지는 물류 혁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 웨비나에서는 KT의 디지털 물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및 실증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 주실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T 디지털 물류 사업 전략 TF 배지영 팀장님과 그리고 KT SCM 지원 기획팀 김장섭 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장섭 차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장섭입니다. 저는 KT SCM 전략실 SCM 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KT 그룹 물류 위탁 운영 총괄 및 업무 체계 개선, 물류 발전 방향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약 40분 동안 KT 디지털 물류 사업 및 통합 배송 실증 사례에 대한 웨비나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먼저 두 분의 발표가 진행이 되고 이후 약 10분 동안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문의해 주신 질문은 KT에서 채팅창을 통해서 답변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이후 Q&A 세션에서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금일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과 그리고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경품도 지급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웨비나 발표가 끝난 이후에 진행되는 설문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KT 김장섭 차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T 그룹 물류 통합 배송 실증 사례 및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T SCM 전략실 김장섭입니다. 앞서 배지영 팀장께서 AI 기반 디지털 물류 혁신에 대해 발표해 주셨는데 그중 AI 운송 플랫폼 리스포를 활용한 KT 그룹 물류 업무 대상 실제 적용 사례 및 적용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KT 및 그룹사 물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KT 물류 업무 영역은 공급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입고, 보관, 출고 업무를 수행하는 창고관리 영역과 지사, 지점, 대리점 등의 고객에게 차량 및 택배를 활용하여 물품을 전달하는 소배송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로 취급하는 품목으로는 보뎀, 세탑, 기가지니와 같은 임대단말, 케이블, 유무선 장비 등의 자재, 휴대폰, 패드, 액세서리 등의 상품 단말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서빙 로봇, 방역 로봇 등과 같은 로봇 제품들이 추가되었습니다. KT 물류 인프라 현황입니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주요 거점에 8개의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106대의 전속 배송 차량을 활용하여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품 단말 차량 대수가 58대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임대 단말 차량 및 자재장치 차량 순입니다. 물류 배송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는 연간 약 3.8조 원이며 수량 기준으로 연간 약 1,400만 개입니다. 그 중에서 상품 단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시 매우 높습니다. 배송 빈도를 보시면 전국 대리점, KT 지사 및 지점, 공사 협력사 등의 배송처로 연간 약 36만 건의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배송 빈도 역시 상품 단말이 가장 높습니다. KT 물류 현황에 이어서 그룹사 물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KT 외에 M&S, 커머스, M모바일, 스카이라이프, 텔레캅, 나스미디어 이렇게 총 6개 그룹사가 KT 물류 인프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창고 업무의 경우 6개사 모두 KT 물류 창고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배송 업무의 경우는 3개사가 KT 전속 차량을 활용하여 통합 배송하고 있습니다. 통합 배송이라 함은 KT 전속 차량에 그룹사 물품을
함께 합작하여 배송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통합 배송을 위해서는 배송 품목이 동일하거나 배송처가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MNS와 M모바일은 휴대폰 유심이라는 KT와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통합 배송하고 있으며 커머스는 KT 지사 및 지점이라는 동일한 배송처로 MRO 물품을 통합 배송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합 배송 3개사 중에서 MNS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사에서 생산된 스마트폰, 액세서리 등의 물품들이 물류센터로 입고되고 이후 MNS 매장에서 배송 요청이 발생되면 KT 상품 단말 배송 차량의 합작을 통해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통합 배송 수량은 월 평균 약 15,000대이며 부피로 환산하면 약 68획트에 해당됩니다. 합작 비율은 KT 상품 단말 차량 58대의 약 8%에 해당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2.2억 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KT 및 그룹사 물류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이어서 AI 운송 플랫폼의 KT 물류 업무 적용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랫폼 구성 및 개략적인 업무 처리 플로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KT 대리점과 MNS 매장 등에서 요청한 주문 정보, 예를 들어 A 기종의 휴대폰 10대를 배송해 달라라는 정보가 KT ERP 시스템으로 전달되면 통합 과정을 거쳐 AI 운송 최적화 엔진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AI 운송 최적화 엔진은 배송처 개수, 배송처별 배송 물량 규모 등을 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배송에 몇 대의 차량이 필요한지, 어떤 경로로 배송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적 결과값을 찾아줍니다. 산출된 최저값은 물류센터 차량 배차 담당자의 최종 확인을 거쳐 배차 확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차가 확정되면 배송기사는 휴대폰에 설치된 전자인수증 앱을 활용하여 본인이 배송해야 할 배송처 목록을 조회하고 전체 배송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원내비와 연계하여 실제 배송 업무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AI 운송 최적화 엔진 산출 결과물을 배차 담당자가 확인하고 최종 확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 주문 정보를 활용하여 AI 운송 최적화 엔진이 분석 결과를 산출하게 되면 물류센터 배차 담당자는 플랫폼에 접속하여 첫 번째 그림과 같이 권역별, 품목별 산출 결과 리스트를 조회하게 됩니다. 리스트에서 본인이 관리하는 영역을 클릭하면 두 번째 그림과 같이 산출 결과 세부 내역이 조회됩니다. 여기서 물류센터 배차 담당자는 배차 내역 및 상세 경로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배차 확정 버튼을 클릭하게 됩니다. 참고로 AI 운송 플랫폼이 없던 과거에는 차량별 배송 권역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배송기사별로 자기가 배송해야 할 대리점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날 변하는 배송 물량에 맞춰서 최적화된 배차 및 경로 산정이 불가능했는데 AI 운송 플랫폼을 도입하게 되면서 자동으로 최적화된 배차 및 경로 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배차 확정이 이루어지면 이제 배송기사는 본인의 휴대폰 앱을 통해 배송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처럼 배송기사는 전자인수증 화면을 통해 자신이 배송해야 할 배송처 리스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단의 배송 중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두 번째 그림과 같이 배송해야 할 전체 경로가 조회됩니다. 여기서 배송 순서 및 경로를 체크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경로 안내 버튼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림과 같이 원내비 화면이 호출되면서 경로 안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배송기사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배송처가 당일 배송 목록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어떤 순서로 가야 할지, 어떤 경로로 가야 할지 등을 고민할 필요 없이 시스템 안내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플랫폼 구조 및 업무 처리 플로우를 설명드렸는데 이제 KT 업무 적용 과정과 적용 효과는 어땠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KT 물류 업무 적용 검토 당시 AI 운송 플랫폼은 아직 개발 단계여서 고도화 및 안정화가 필요했고
적용 과정에서 물류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단계별로 나눠서 업무 적용했습니다. 먼저 2020년 10월경 1차로 수도권 상품 단말 차량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했습니다. 당시 시스템 개발 단계여서 전산 연동 없이 최종 루트를 수작업으로 전달한 후 그 루트를 따라 배송했으며 시범 적용 결과 차량 19% 감소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2차 시범 적용은 2020년 12월경에 적용되었으며 적용 대상은 1차 시범 적용과 동일하나 배송기사 UI 개발, 전산 연동 등 1차 때 도출된 이슈사항들을 보완한 후에 진행되었습니다. 2차 시범 적용 결과 차량 13% 감소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5월부터 수도권 상품 단말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본적용을 진행했습니다. 두 차례 시범 적용을 통해 도출된 이슈사항을 모두 보완했으며 배송 효율 개선을 통한 차량 감축 세대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AI 운송 플랫폼 적용 효과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적 배차 및 경로 산정으로 차량당 배송 거리가 약 15% 절감 가능합니다. 표를 보시면 AI 운송 플랫폼 적용 전 차량당 일평균 배송 거리가 70.4km였는데 적용 후 59.6km로 낮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배송거리 단축을 활용하여 기존 업무 외에 추가적인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거나 차량 운영 대수를 줄이는 등의 효율화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차량 간 업무량 편차가 약 38% 축소되었습니다. 차량별 일평균 배송거리 분포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가 적용 전을 나타내고 주황색 그래프가 적용 후를 나타내는데 적용 전 대비 적용 후에 배송거리 편차가 감소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편차 축소를 통해 업무량이 많은 배송기사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전체 차량의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송기사 개개인의 노하우 기반 업무 처리가 아닌 플랫폼 기반의 업무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운송사 또는 배송기사가 교체될 경우 신규 배송기사는 자신이 배송해야 할 배송차가 어디인지 어떤 경로로 가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AI 운송 플랫폼을 활용하면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효과들로 인해 전체 배송 업무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운송 플랫폼 업무 적용 단계에서 알게 된 몇 가지의 레슨스 런드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 배송처 주소 현행화 관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AI 운송 플랫폼 적용 전에는 배송기사가 각 대리점의 위치를 경험상 알고 있기 때문에 주소가 일부 부정확해도 배송에 문제가 없으나 적용 후에는 주소가 잘못될 경우 이상한 장소를 안내하거나 아예 경로 탐색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고객 주소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상시 현행화 유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시행 초기 배송기사의 입장에서는 배송처가 계속 바뀌다 보니 새로운 배송처의 배송 환경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집 건물에 위치한 고객의 경우 주소 정보만으로는 실제 위치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안전한 주차 장소를 찾지 못해 시간이 소요되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먼저 다녀간 기사가 플랫폼에 배송 환경 관련 각종 정보를 입력 DB화하고 이후 다른 배송기사가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AI 운송 플랫폼 도입 관련 배송기사 설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송기사 입장에서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고용 불안 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도입 취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고용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적화에 따른 여유 차량이 발생할 경우 다른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 사항들은 모두 해결한 후 현재 수도권에서 차질 없는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올해 12월 말까지 AI 운송 플랫폼 전국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용 지역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적용 품목이 상품 단말에서 임대 단말까지 포함하여 확대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AI 운송 플랫폼의 실제 물류 업무 적용 관련으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께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채팅창을 보시면 설문이 띄어져 있을 텐데요.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케이크 쿠폰을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동안에 채팅창에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 중에 몇 가지 질문을 여기 계신 발표자분들께 드려보고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KT가 보유한 다양한 AI 물류 플랫폼 중에서 AI 운송 플랫폼에 KT 내부 물류 적용 사례를 발표를 해주셨는데 혹시 AI 운송 플랫폼 외에 다른 플랫폼 중에서 KT 물류 업무에 추가로 적용하고 있거나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 또 여쭤보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김장섭 차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브로켈이라고 불리는 AI 화물 중개 운송 플랫폼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KT 용차 업무에 적용했으며 내년에는 간선 차량 업무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좀 더 안정적인 차량 수배 및 비용 효율적 배송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AI 풀필먼트 플랫폼 또한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부터 융합기술원과 협업하고 있으며 향후 KT 창고 업무 효율화를 위해 실제 업무 적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AI 운송 플랫폼 KT 물류 업무 적용 관련으로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적용 지역과 그리고 적용 품목이 확대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확대 적용에 따른 효과는 어떨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장섭 차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AI 운송 플랫폼을 수도권 상품 단말 배송 업무에 우선 적용했던 사유는 도입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자 물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지방은 수도권보다 배송처 밀집도가 낮고 배송 차량 운영 대수도 적어서 배송 효율 향상 효과가 낮을 수 있으며 배송처가 매일 바뀌는 상품 단말과 달리 임대 단말은 배송처가 거의 고정되어 있어 역시 배송 효율 향상 효과가 낮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배송 효율 향상 효과가 다소 낮다 하더라도 차량 간 배송거리 편차 축소 및 플랫폼 기반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효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만약 차량 운영 대수를 감차할 만큼의 적용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량 단가 조정을 통한 배송비 절감 또는 택배 배송 권역의 전속 차량 배송 권역으로 전환을 통한 배송 품질 향상 등의 기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문의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Q&A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발표자분들의 진행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섭 차장님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KT 그룹물류 통합배송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물류 업무 혁신을 통해서 디지코 KT 위상에 걸맞는 내부 물류 체계를 마련하고 아울러 외부 디지털 물류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디지털 물류 혁신, 이제 AI가 대세, 오늘의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KT 엔터프라이즈 홈페이지 또는 아래의 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